세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전문가TV. 오늘도 마찬가지로 세금에 대한 부분 함께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경기도 고문세무사님이시죠, 이호원 세무사님 오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휙 보면 유진상 이호원 세무사입니다. 계속 밀고 계십니다. 네, 계속 이렇게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휙이면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잠깐, 그렇죠? 그렇지. 자, 좋습니다. 저희가 저번 시간에요, 각종 이제 기초가 되는 세무 관련 용어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근데 아주 반응이 뜨거워요. 그래서 2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세무 용어라는 게 사실 뭐 한편으로 다 정리를 할 수 없을 만큼 또 다양한 용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많은 분들께서 또 이제 조금이라도 더 알아가시라고 2탄을 준비했으니까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필요하시다면 종이 꺼내서 메모하시면서 머릿속에 정리하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이제 몇 가지 세무 용어들에 대해서 좀 네. 질문을 드릴 건데 예. 뭐 오늘도 뭐 간략하게 뭐 어떤 이야기 해주겠다 뭐 예. 이런 거 좀 간략하게 소개 한 말씀 해주세요. 오늘은 사실 지난주보다 조금 더 어려운 정말 거의 순수 세무 용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다뤄볼 텐데 요거까지 아시면 네. 정말 이제 세무사 뭐 맡기시거나 그러실 때 그쪽하고 대화하실 때 훨씬 더 순조로우실 거예요. 그럼 오늘 요거 정도까지 알면 이제 세무사 시험 봐도 됩니까? 시험 접수는 가능할 거예요. 접수는 가능하죠. 누구나 열려 있으니까. 그건 가능하고 접수는 되고. 알겠습니다. 솔직하시네. 네, 알겠습니다. 자, 세무사 시험까지는 아니지만 세무사분들과 대화는 될 정도의 그 정도의 지식 상황을 만들어 드리겠다. 뭐 이런 건 거잖아요. 네, 먼저 기본적인 거 납세 의무자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들어볼까 합니다. 네. 납세 의무자, 뭐 그냥 말 그대로 납세를 해야 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단어는 좀 어려운데 생각보다 쉬워요. 세금 내야 되는 사람. 예. 우리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 세금을 사장님들이 내시죠? 네. 아마 요거는 좀 아실 거예요. 이게 내 세금이 아닌 거는 좀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왜냐면 고객들한테 다 부가세를 받았거든요. 그쵸. 그 세금은 실제적으로 고객들이 내시는데 이 세금을 국가에다 내는 사람은 사장님이죠. 그쵸. 그럴 때 사장님들을 납세 의무자라고 하고요. 저희 세무사들끼리도 사실은 고객분들을 납세 의무자라고 좀 저희끼리 좀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세금 내야 되는 사람, 그리고 또 소득세, 법인세 마찬가지로 소득세 내는 사람, 네. 법인세 내는 사람 다 납세 의무자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냥 큰 틀에서 뭐 쉽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예. 네, 그냥 세금 내야 되는 사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과세 대상이라는 좀 이제 말이 나옵니다. 과세 대상이라는 건 뭐예요? 비슷한 말 아니에요? 비슷한데 이제 뭘 가지고 세금을 낼 거냐? 그 무엇을 얘기를 한 거죠. 부가세. 부가세. 우리가 이제 거래를 하게 되면 거래한 금액의 10% 하게 되죠. 네. 그 거래한 금액. 그게 이제 과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이 과세 대상이 보통 된다. 우리가 매출이라면 매출, 그 네. 매출이 과세 대상이 되는 거고, 뭐 소득세, 법인세다 그러면 우리가 순이익을 기준으로 세금을 기본적으로 내는 거다 보니까 그쵸? 그런 순이익, 그걸 이제 저희는 소득이라고 그러는데 그 순이익이 과세 대상이 되는 거죠. 오케이. 이해가 됐어요. 조금 더 와닿으려면 우리 이제 그 운행하시는 차량들 네. 자동차세 낼 때 자동차세. 그걸 이제 뭐 100이랑 기준으로 할 때 몇 cc 기준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런 것도 하나의 이제 과세 대상이 되죠. 오케이. 뭐 얘까지 들어서 아주 뭐 날이 갈수록 아주 뭐 설명이 이게 다 여러분 제 덕입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하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저도 제 덕에 쉽게 지금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 저에게 감사하시길 바라면서 자꾸 얘기가 하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하면서 얘가 이해를 하고 있나 이런 느낌이 계속 와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과세 표준이라는 건 있어요. 이게 또 뭔 소리예요? 과세 표준은 뭐예요? 과세 표준. 표준을 누가 정해놓은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정했어요? 이걸? 네. 저 과세 표준 저희 이제 세무인들을 많이 쓰는 용어인데 네네네. 우리 뭐 부가세 10% 내야 되죠. 네. 그리고 우리 뭐 소득세, 법인세 뭔가 또 세금을 낼 때 그 세금을 내려면 뭔가 금액이 있어야 세금을 내잖아요. 네. 그 금액을 얘기를 해요. 마지막에 세금을 산출하는 금액. 뭐에 10%를 낼 거냐? 네. 소득세가 내가 15%다. 그러면 얼마의 기준에서 15% 내야 되죠. 뭐 법인세 10% 낼 때 그 10%를 얼마를 기준으로 낼 거냐. 최종적으로 세금을 산출하게 되는 그 기준이 과세 표준입니다. 그 기준에 이제 그 금액을 과세 표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도대체 내 세금 얼마 나와요? 왜 이렇게 나왔어요? 라고 할 때 내가 내게 되는 그 기준이 바로 과세 표준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세율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저는 이 율 이거 들어가는 거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원주율부터 시작해서 말이죠. 이런 거 진짜 싫어해요.
거예요. 무슨 율? 몇 퍼센트 이거 진짜 어려운데 세율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뭐 세율은 사실 좀 아시는 게 좋죠. 부가세 10%, 그 정도는 10% 손쉽죠. 네. 근데 이제 소득세, 법인세가 좀 복잡하죠. 아, 그쵸. 소득세는 이제 누진세율이라 그래서 누진이요? 단계로 가거든요. 우리 왜 여름에 전기세 막 많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누진세. 그렇죠. 그거 들어봤어. 그것처럼 비슷해요. 오! 예, 소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세금이 점점 훨씬 더 많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소득세는 최소가 6%부터 시작을 해서 네네. 21년에 이제 더 최고 세율이 올라서 네. 45%까지 올라간다. 아, 그래요? 예, 세율 구간별로 이렇게 올라가고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세 기본이 10%, 네. 최대가 이제 25%인데 법인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대부분의 사업자가 기본이 10%, 많아야 20%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예. 우리가 순이익이 2억까지는 10%고요. 법인 네. 같은 경우는 네. 2억에서 200억까지 가야 네. 그때까지가 근데 20%거든요. 텀이 좀 크네요. 예. 네. 2억 200억 버는 사람과 200억 버는 사람은 다르거든요. 그렇죠. 여기 예. 많이 달라요. 예. 근데 이제 200억 넘어가야 또 이제 한 단계 그 단계 올라가기 때문에 뭐 거의 최고를 20% 보셔도 대부분 현실에서는 이제 맞으실 겁니다. 아, 그렇죠. 현실이지 뭐 200억 넘는 분 아시는 분 계세요? 뵙고 싶네요. 예, 그래서 200억 저도 그 뒤에 세율을 잘 몰라요. 모르질 않아요. 저도. 뭐 잘 쓸 일이 없잖아요. 예. 혹시 뭐 200억이 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안 보겠지 뭐. 모르겠어. 안 볼 거잖아. 안 보겠지 뭐. 혹시 있으시면은 뭐 알고리즘으로 걸릴 수도 걸려갖고 있으니까. 예. 잘못 눌러서 들어왔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혹시 그런 분 계시면은 여기 이혜원 세무사님한테 해가지고 네. 경험 한번 시켜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과세 기간이라는 또 용어가 있습니다. 예. 과세 기간. 예. 뭐 한 두 가지 정도 구분하시면 좋은데요. 네. 부가가치세. 네. 예, 부가가치세의 경우 개인 사업자는 6개월 단위. 예. 1월부터 6월 상반기. 그거를 한 과세 기간 1기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 텀으로 일단 개인 사업자들은 그래서 하반기 7월부터 12월을 2기라고 보통 그러는데 하반기에 또 하나의 텀이 있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부가세는 이제 신고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보통 6개월에 한 번씩 신고하는 그게 이제 과세 기간이 되고요. 네. 종합소득세랑 법인세 같은 경우는 보통 1년을 통으로 놓고 봐요. 그래서 개인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그냥 2021년, 2022년 그 한 해가 과세 기간이 되고요. 네. 법인도 사실은 이제 우리 정관이나 이런 거에 따라 다르긴 한데 보통은 이제 1월부터 12월 1년을 보는군요. 그렇죠. 1년을 기준으로 이제 세금을 내게 되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를 기준으로 세금을 내느냐가 과세 기간인 거네요. 그렇죠. 1년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처음 듣는 단어 또 나왔어요. 예정고지가 뭐예요? 예정고지. 네. 이게 이제 이 부가세랑 이제 연관되는 단어인데요. 네. 국세청이 그게 있어요. 이제 6개월별로 신고를 한다고 그랬죠, 부가세를. 그럼 6개월에 대한 세금을 신고를 해봤더니 예를 들어 세금이 100만 원이 나왔어요. 네. 100만 원 이번에 냈는데 국세청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여기 사업자는 6개월 사업을 해봤더니 세금이 100만 원 정도 나오는 사업자구나. 네. 그러면 다음 6개월도 별일이 없으면 또 100만 원 나오겠네. 근데 100만 원 목돈을 내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러면 한 번에 내지 말고 그 절반을 미리 내라. 그리고 나머지를 나중에 그때 내라. 추후에 내라. 그래서 미리 내는 그거를 예정고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미 한번 세금을 낸 것을 토대로 판단을 그렇죠. 하는 거네요. 예. 그럼 이제 거기에서 절반 정도인가요, 그러면? 보통 절반. 보통 이제 절반을 먼저 내라. 그때 가서 이제 힘들다고 징징거리지 말고. 그렇죠. 한 번에 내니까. 미리 절반 내고. 사실 말은 좋아서 뭐 그렇지만 사실은 미리 더 부담을 하죠, 사실은. 그러니까 나중에 내는 게 아니고 미리. 그냥 쉽게 얘기하세요. 미리 뜯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못 낼까 봐. 네. 이게 맞잖아요, 솔직히. 솔직히 숨은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나중에 그거 못 낸다고 저기 울지 말고 미리 받네. 네. 이거잖아요. 그거 넘어가는 거는 또 내. 이거네요. 그렇죠. 그게 예정고지구나. 예. 그러면은 중간 예납은 뭐예요? 중간에 내가 미리 한번 중간 정산처럼 이렇게 한번 하는 건가? 똑같은 내용인데 이거는 이제 종합소득세일 때 종합소득세는 이제 1년짜리 신고라고 했죠. 1년에 대한 세금이 얼마 나왔는데 그거를 미리 또 절반을 내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정고지나 중간예납이나 같은 의미인데 비슷한 의미네. 부가세는 예정고지, 소득세는 중간예납. 단어를 또 달리한 거죠. 그걸 또 왜 그렇게 해놓는 거야 정말? 똑똑해 보이잖아요. 이게 배운 사람들이 있어 문제입니다. 이게 배우는 거 티내려고 꼭 말이죠. 이렇게 어렵게 막 해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할 건 그거네요. 예정고지나 중간예납이나 같은 뜻인데
네. 이제 그 부분이 다르다. 이제 어떤 거 대상인지가 다르다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사업을 좀 여러 해 동안 하신 분들은 사실 좀 익숙할 거고 초창기이신 분들이 사실은 이것 때문에 충격을 많이 받아요. 돌아버리죠. 왜냐면 세금을 100만 원을 냈는데 조금 있다가 50만 원을 또 내래 갑자기. 충격적이지. 예, 그때 충격을 사실 많이 받아요. 충격 많이 받. 쓰러지신 분도 계신가요? 그냥 욕을 많이 하죠. 아, 욕을 하세요, 세무사님한테? 이게 뭐 하시냐고? 그래서 저희가 내라는 게 아니고 국세청에서 내라는 거예요. 지금 약간 눈에서 진심이 느껴져요. 네, 그때가 주먹을 이제 움켜쥐면서 여기서 또 나오네요. 아니라, 저번 주에 이어서 주먹을 좀 이제 아니 왜 이게 나한테 그러지? 이런 거잖아요. 제가 받는 건 아니니까 그 세금을. 네. 그렇지.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세무사님이 그 세금을 갖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줄여드립니다. 그렇지. 하지 않아요. 줄여드리는 분이니까 세무사님한테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가산세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가산세는 좀 들어봤거든요. 가산세.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뭔가 우리가 이제 세무적으로 다 의무들이 있는데 그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 일이 없다. 그럼 누구나 안 하겠죠. 그렇지. 예. 왜 해요 그거를? 그렇죠. 나부터 안 할 건데.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산세라는 게 있죠. 그렇지. 뭔가 의무를 안 하면 남들은 다 하는데 왜 당신만 안 했어? 해. 그러니까 너는 벌을 줄 거야. 그렇죠. 세금을 더 내라라고 하는 게 이제 가산세인데 대표적인 게 세금 신고를 안 했을 때 무신고 가산세라고 해서 가산세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뭐 세금을 내가 원래 1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50만 원밖에 안 냈다. 그러면 과소신고 가산세. 왜 적게 냈냐? 라는 세금이 이제 들어가고요. 네. 예. 또 하나가 이제 세금을 제때 내야 되는데 네. 그때 안 내게 되면 국가가 그런 거예요. 아니 그 돈을 우리가 세금을 그때 냈으면 은행에 넣었으면 이자라도 받을 텐데 그동안 빈 동안에 우리가 이자를 못 받았다. 받았잖아. 이자를 당신이 내라. 예, 그게 납부지연 가산세라고 해서요. 납부지연 가산세. 하루하루 이자가 붙어요. 근데 이게요. 정확하게 하루에 10,000분의 2.5인데 1년으로 놓고 나면 9.25%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9%가 넘어요. 국가의 이자율이 상당합니다. 크네. 야, 정말 이 이자는 언제 들어도 기분 나쁜 애인 것 같아요. 예. 이자. 그렇죠. 융자. 뭐 이런 년들. 네. 그러니까 쉽게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가산세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있고요. 네. 그리고 축소신고라고 하셨나요? 가소신고. 과소신고. 축소신고죠. 예, 일종의. 일종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틀렸는데 또 이렇게 맞는 것처럼.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아까 그 뭐라 그러셨죠? 납부 지연. 가산세. 그렇죠. 납부가 지연됐을 때 이자를 내라. 네. 그거라는 거죠. 큰 가산세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 소소한 것들도 있지만. 그렇지. 그러니까 크게 봤을 때 이 정도로 볼 수 있다라는 건데 네. 어디까지나 저는 뭐 세금 밀려서 좋을 게 없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좀 처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뭐 납세 의무자, 과세 대상, 뭐 과세 표준, 세율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가산세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단어들을 이제 좀 알아봤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저번 주에 다뤘던 것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그런 단어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 다음 주부터는 또 이제 좀 더 알찬 내용들을 준비를 하고 또 진행하다가 또 이제 이 정도 이제 또 세린이들이 좀 들었으면은 요거보다 좀 더 어려운 용어 알려줘도 되겠다. 뭐 그럴 때 또 저희가 용어에 관련해서 또 준비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막 개념이 정립되는 그렇죠. 기분이 좋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용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이효원 세무사님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